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외 수요가 본격적으로 위축되며 실물 부분의 충격이 심화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지난달 등장했던 경기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는 표현보다 더욱 경기 진단이 어두워진 겁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의 여파로 치솟았던 소비자 물가 급등 현상이 완화되는 추세가 이어집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3%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소비자 물가 급등세가 꺾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진행 중인데 공포지수라 불리는 변동성 지수는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공포로 시장이 요동친 3월 공포지수는 사상 최고치인 82.69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늘며 지난달 기업 대출 증가폭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증가폭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9년 6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요. 낙폭이 그래도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에 위안을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중 무역 분쟁 우려 부각, 재점화 우려 부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아니다라고 지금 양측이 공방을 좀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쪽에서 또 한 번 강수를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쪽에서 또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주느냐라는 부분인 건데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양회가 다음 주에 지금 진행이 될 텐데 그 전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좀 잘 풀어나갈지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해보는 측면도 잘 풀기를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미국 쪽에서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책임론적인 부분에서 좀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우려는 재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차 팬데믹은 아직 좀 섣부른 얘기다라는 시장의 발언이 있긴 한데 독일 쪽 그리고 대한민국, 중국 우한 쪽에서 집단 감염이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태원 클럽발 지금 집단 감염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20, 30대 젊은 층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숨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공포가 좀 더 커지면서 투심을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집단 감염을 얼마나 잡아내느냐, 단기간에 어느 정도로 지금 잘 방역을 하느냐, 전 세계적으로 공조를 잘 하느냐 이 부분이 단기 투심 향방을 가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딱 오후 들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도 0.5% 안쪽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또 방향성이 잡혀갈지 하나하나 같이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1925입니다. 1920선까지 무너졌던 시장이 어느새 또 올라옵니다. 조금씩 낙폭을 줄여가는데 흐름을 잠깐 보시면 흐름이 장 초반에는 좀 상승을 보이나 싶었는데 뚝 부러집니다. 1900선도 위태위태하나 뭐 이런 얘기들 장 초반에 오전 뭐 시황 브리핑 들으신 분들 그리고 기사로 보신 분들은 1900선 위태 이런 헤드라인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는 지금 1900선은 사수를 했고요. 오히려 1920선까지 치고 올라오면서 지금 그래프 보시면 오히려 우상향하는 모습, 낙폭 줄이는 모습 확인이 된다라고 하실 겁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쌍끌이 매도는 여전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개인이 사고요. 기관 외국인의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좀 매수를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이번 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외국인은 요지부동이고요. 매도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정도로 위안을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조정을 계속 받네요. 지금 48,000원대. 일단은 47,000원대를 또 벗어나는 모습이고요. 47,000원대로 내려가면 매수세가 좀 강하게 달라붙습니다. 그러면서 48,000원을 올려놓고 이 부근에서 또 횡보를 조금씩 하는 모습. 무겁습니다. 시총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지금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요. 네이버가 오늘도 3%대의 시장 대비해서 급등이죠. 22만 원대까지 지금 터치를 하면서 잘 달립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뭐 실적 기반되는 셀트리온,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들은 지금 잘 달리고 LG생건도 실적이 워낙에 잘 나왔고요. 보복소비 관련해서도 지금 훈풍이 불었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올라갔습니다. 지금 살짝 조정 나오고 있고요. 운송장비 쪽이 지금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 현대차가 1.49% 빠지면서 9만 원 초반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다음 볼까요?
삼성물산 10만 원 마디지수 또 걸렸습니다. 삼성물산이 얼마 전에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담화 지금 사과 이후에 11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10% 정도가 고점 대비해서 또 빠져내려왔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 잘 달리죠. 지금 2.89. 오늘은 사실은 게임주의 날입니다. NC소프트 호실적, 네오이즈 호실적, 넷마블도 잘 달리고요. 게임 관련주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집콕을 하면서 쇠를 얻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었는데 엄청나죠. 지금 NC소프트 이 큰 종목이 6%가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택진형 얘기들 기사에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SK텔레콤 3% 가까이 올라가고요. 현대모비스 17만 원 지금 공방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코스닥 낙폭 더 줄입니다. 0.36% 하락입니다. 요대로 조금만 올라가주면은 빨간불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루간의 흐름 잠깐 보도록 하죠. 자, 보시는 것처럼 687부터 뚝 부러집니다. 675까지 무려 12포인트가 부러져 내려옵니다. 이때 결국에는 하루에 또 흔들기가 나온 거고요. 계속해서 횡보하다가 지금 우상향을 조금씩 하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사고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의 매도 물량 많이 줄어들었다. 바로 포착이 되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자 들어가면 오늘 잘 달립니다.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모두 다 잘 달리고요. 어제 진양곤 회장이 유상증자 참여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했던 HLB가 오늘 숨고르게 들어갑니다. 좀 낙폭이 크고요. 시장 대비해서. 펄어비스 게임 관련주들 잘 달린다 말씀드렸는데 시총 펄어비스가 3위입니다. 지금 시즌 그리고 아무래도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조짐이 일자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어제부터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크게 움직이진 않지만 진단시약 그리고 마스크 이쪽이 좀 움직이고 있고요. 신약 관련해서는 부광약품이 오늘 큰 폭의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신풍제약도 살살 움직이는 모습들, 에클론도 움직이고 있고 이런 모습들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보시면 엔터주들이 좀 계속해서 조정을 받네요. CJNM이 좀 올라가나 싶었는데 최근에 지속적 조정이 나오고요. CJ 관련주들이 오늘 CGV 유상증자 관련해서 또 빠지고 있고 보이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쉽진 않습니다. 이 엔터 관련된 종목들은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로 좀 더킹의 시청률이 별로다. 지금 6%대까지 최저 찍힌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계속해서 76,000원, 7,000원 이 정도에서 움직이는 상황이고요. KMW 알테오젠은 오늘 드디어 조정이 좀 나오는데 조정폭이 오름폭에 비해서는 깊지 않은 상황입니다. SK머티리얼즈 소폭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넥신, 휴젤, 원희가 EPS 모두 다 상승하는 가운데 메존과 에코프로비엠이 소폭씩 조정이 나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은 오늘도 조금씩 조정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인데요. 1227원입니다. 6원 50전 상승하면서 달러 강세 원화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미리미리 보내주시면 2시 50분부터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특징주 바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미중 무역 분쟁 우려에 양시장 나란히 하락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는 모습인데요. 이 시각 오르는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입니다. NC소프트, A프로젠 KIC, 현대리바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 A프로젠 KIC입니다. 급성 백혈병 치료용 항체가 미국 특허를 취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현재는 4% 조금 넘게 오르면서 거래가는 3,665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전 11시경 급등하면서 최고가 3,900원까지 터치했고요. 현재는 고점 대비 조금 내려온 모습입니다. A프로젠과 합병 절차를 진행 중인 A프로젠 KIC가 급성 백혈병 치료용 항체에 대해서 미국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항체 개발이 완료되면 A프로젠 바이오로직스 오송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담당하게 되고요. 또한 A프로젠은 글로벌 제약사를 통해서 선진 시장의 제품 공급, A프로젠 제약은 국내와 해외 이머징 마켓에서 판매를 담당하게 됩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NC소프트가 1분기 역대 최대 매출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날 대비 6.01% 올랐고요. 거래가 74만 1,00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꾸준히 상승폭 키워가면서 주가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최고가 74만 8천 원입니다. 리니지 특수를 톡톡히 누린 NC소프트가 올해 1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습니다. 오늘 진행된 컨퍼런스 콜에서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7,311억 원, 영업이익은 2,41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힌 건데요. 지난해 11월 출시된 후에 줄곧 게임 매출 순위 1위를 달린 리니지2M의 효과가 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NC소프트는 성남시 주차장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인데요. 현대리바트입니다.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1분기 실적을 내놨는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26% 넘게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간의 흐름도 살펴보시면요. 오전장에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고요. 종일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리바트의 1분기 매출액이 3,694억 원, 영업이익은 14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100억 원대를 넘어선 건 6개 분기 만에 처음인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소비자들이 집을 꾸미기 위한 온라인 소비가 확대됐다는 분석입니다. 증권가에서는 1분기의 긍정적인 추세가 2분기에도 쭉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봤고요. 오늘의 코인 시세도 만나보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을 기준으로 알아보는 오늘의 주요 암호화폐 시세입니다. 가장 먼저 비트코인이 2.18% 빠지면서 가격은 1,050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이더리움 0.02% 빠졌습니다. 가격은 22만 9천 원대입니다. 다음 암호화폐도 확인해 보시죠. 비트지와 비트코인 캐시 살펴보시면요. 1.63% 빠진 비트지가 160원, 비트코인 캐시 1.4% 오르면서 가격은 28만 5천 원대입니다. 다음 코인도 확인해 보시죠. 라이트코인 1.29% 올랐습니다. 가격은 51,568원이고요. 이오스 0.3% 빠지면서 2,953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특징주와 코인 시세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이슈 바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제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폐기물 관련주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꾸준하게 지금 뭐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폐기물 발생량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도 덩달아서 지금 뭐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쓰레기도 돈이 되죠. 네. 그런 것들 쪽에서 폐기물 관련된 쪽의 산업의 성장성 얘기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몇몇 종목들은 벌써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현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폐기물 산업을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생활 폐기물과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을 하고 있는 상황. 특히 대표적으로 건설 폐기물이죠. 그런 부분들과 함께 지정 폐기물 쪽에서 의료 폐기물 같은 경우도 나올 수 있는 상황 쪽에서 어떤 일반적인 생활에서 나오고 있는 폐기물과 구분시킨다라는 관점들도 한 번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폐기물 쪽은 과거 흐름 허가업체로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허가업체들이 대형화되기 시작하면서 대형 3사에 대한 점유율이 50%가 넘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국내 폐기물 현황을 보게 되면은 아직 2017년도까지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상향으로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그 폐기물이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처리하는 단가도 올라간다라는 관점 쪽에서 대표적인 코엔텍이나 KGETS, YN텍의 어떤 연간 소각 단가나 매립 단가들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 쪽에서 봤을 때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환경 문제라든가 또 과거처럼 이제 수출을 맘대로 해외에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단가를 올리는 추세로 바뀌어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특히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또 한번 부각을 받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의료용 관련된 폐기물이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그 전부터도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도 계속 꾸준하게 의료용 폐기물은 늘어나고 있었던 상황 쪽에서 아마 이번에 데이터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 급증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들인데, 특히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어떤 전염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의료 폐기물들은 추가적인 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죠. 그런 관점 쪽에서 오히려 단가들도 훨씬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관련 법안이 좀 미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보강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추세는 이쪽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인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생활 폐기물도 만만치 않게 늘어나고 있죠. 특히 또 일회용품 사용을 감염 우려 때문에 규제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커피숍 가게 되시면은 아시겠지만 예전처럼 머그컵이 아니라 이제 종이컵도 다시 준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뀌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택배나 배달 음식이 증가하다 보니까 폐지나 그리고 또 플라스틱 용기 같은 경우도 쓰레기가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생활 폐기물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 늘었다라는 쪽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처리량이 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관련주들에 대한 동향이나 실적 흐름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특히 올해 예상 영업이익들이 코엔텍을 빼고 모두 다 큰 성장폭을 기록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 뭐 자산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비싸다는 부분들이 코엔텍을 빼고는 또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하지만 코엔텍은 올해 약간 실적이 정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배당은 한 5.5%대 나오고 있는 전통적인 고배당 성격이다 보니까 여전히 메리트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투자 전략을 봤었을 때 대표적으로 산업이 성장하면서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수혜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더 어떤 특수를 반영한다라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좀 올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추세가 실적 발표와 함께 계속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 레벨업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들 쪽에서 하나 또 살펴보게 되면은 어떤 관련주 쪽에서 IS 동서라는 종목이 눈에 띕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건설 사업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유업, 특히 유업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한샘이나 현대리바트처럼 인테리어 관련주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쪽이죠. 화장실도 바꿔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혜가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인데, 그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관련된 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인선 ENT라고 하는 앞서 말씀드린 종목의 폐기물 관련된 쪽의 최대 주주입니다. 이번에 한국 렌탈과 이누스를 매각하면서 3천억 정도를 확보했고요. 이번에 코엔텍을 매수하려고 하는, 인수하려고 하는 적격 인수자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야이스 동서가 폐기물 관련된 쪽에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업 영역으로 자리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실적 흐름들도 양호한 모습들과 함께 한번 부각을 받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관점 쪽에서 관련주 쪽으로도 한 번쯤 시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동차 쪽은 굉장히 어둡다, 지금 얘기가 계속 나와요. 생산 판매 모두 절벽이다라고 하는데, 또 제일 문제는 앞으로도 문제다,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온 게 이쪽 업계인 것 같은데, 정확히 상황은 어떤 겁니까? 네, 오늘이 공교롭게도 제17회 자동차의 날입니다. 예. 그래서 자동차 관련사들이 좀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최근에 나오는 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상당히 좀 부진하죠. 그래서 지금 초기에는 생산에 대한 차질이 가장 컸다가 이제 수요 급감에 대한 부분들이 현실화되다 보니까, 특히 4월 달 이후부터 나오는 수치를 보게 되면 인도 같은 경우는 신차 판매량이 제로입니다. 100% 감소했죠. 그런 상황 쪽에서 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거의 80-90%대 감소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런 부분들이 4월 달만 끝나는 게 아니라 5월 달까지도 연장되면서 여러 가지 판매에 대한, 해외 판매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 같은 경우도 작년에 그래도 어떤 국내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 신차의 SUV를 통해서 실적의 기회를 마련했던 부분들이 이 기회가 빠르게 사라지면서 지금 역성장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흐름들이고요. 특히 대표적으로 봤을 때 현대차 같은 경우도 4월 국내 판매량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56% 감소했고요. 해외 판매는 70% 감소했습니다. 그만큼 어떤 압박이 좀 큰 상황들인데, 기아차 같은 경우는 내수는 선전했습니다. 신차 효과, 소렌토 신형이죠. 이쪽과 함께 개소세 효과를 통해서 한 20% 가까이 성장했는데, 해외 판매는 54%가 하락하다 보니까 전체 판매량은 41%가 줄어드는 꼴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그러면 앞으로 중국처럼 또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4월 달에 중국 내 승용차 판매 대수가 한 200만 대 정도를 기록하면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그래도 성장하는 쪽으로 나왔다는 쪽에서 보복 소비와 함께 이루어지는 어떤 가시화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쪽도 많은데, 이 부분은 그냥 일단 풍선 효과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위축됐던 심리가 한 번에 반영은 되는데 계속 점진적으로 좋아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 소비가 관건이지만 소비는 또 소득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내가 직장에서 안 잘리고
계속 이 소득 수준을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해야 이런 지금 같은 어떤 내구재의 대표 주제라고 하는 비싼 자동차를 사는데 아직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여전히 어떤 5월 달까지나 상반기까지는 수치가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부분은 눈에 띄는데 하지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위기와 기회는 계속 공존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죠. 특히 현대기아차의 문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동반적으로 다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전략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또 바뀔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신차라든가 전기차 같은 또 다른 대세죠. 이쪽에 대해서 계속 드라이브를 걸면서 전략적으로 잘 포커싱을 맞춘 회사가 오히려 어떤 실적이나 기회 요인들을 찾을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숙제로 남겨놓고 적어도 한 5월달 이후에 실적 변화가 나온지를 계속 체크를 하면서 관련주들을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완성차 업계, 부품 업계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펠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사실 지표들을 보면서 저희가 대응을 한다. 그리고 지표를 예측하고 뭐 어떤 지표를 보고 어떤 걸 보고 막 그러면서 하잖아요. 주식을 네. 할 때는 아니면 예. 시장을 볼 때. 이거 볼 거 뭐 있나 싶을 정도로 요즘에 지표 안 좋은데 그리고 계속 안 좋다 얘기만 나오는데 증시만큼은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예. 예. 요즘 뭐 불가사의한 흐름이 자주 일어나죠. 계속 이래요. 예. 지금도 제가 뭐 앱 하나 열어보니까 예. 코스피의 지금 상승 종목 수 435, 예. 하락 종목 수 1171인데도 지수는 6.7포인트 마이너스에 불과하니까. 예. 그래서 삼성이 올랐나? 올랐어요. 삼전이 올랐나? 현대차가 올랐나? 안 올랐어요, 둘은. 그럼 뭐 어떻게 이런 지수가 나오죠? 나머지가 다 올라요. 아, 나머지가 다 올라. 아니 근데 나머지가 다 오른다 하지만 오르는 종목 수하고 하락 종목 수가 그쵸. 하락 종목 수가 2배가 넘는데. 조금 아이러니하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뭐 어디 제로 hedge에서 제가 본 것 같아요. 예. 어떤 칼럼에서 그렇게 했더만요. 요즘 지표나 기업 실적을 갖다가 찾아다니면서 분석하는 거 시간 낭비다. 그냥 지금 문제가 된 지금 우리가 시장의 하나의 그거는 뭐랄까 연준이다 이 얘기인데요. 한번 보시죠. 최근에 우리 나왔던 지표들 이거 지난 금요일날 나왔던 난팜 이 앞에 이거 안 보이죠? 예. 20몇만, 17만 뭐 이런 것들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서 뚝 떨어졌어요. 예. 3월 달에 87만 개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다가 예. 4월에 2,050만 개. 야. 이제 이코노미스트들도 이제 대범하게 진단을 해요. 한 2,200만 개 줄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뭐 예상보다는 좋았다. 그리고 또 이제 그거죠. 예. 5월부터는 경제 재개하니까 저 중에 한 3분의 2 정도는 일시 해고라니까 이런 예. 생각으로. 그런데 실업률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지금 보시죠. 2월까지만 하더라도 3.5% 50년 내 최저치였어요. 예. 3.5, 3.6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지금 14.7%까지 왔습니다. 여기입니다. 지금 커서 가리키는 여기. 예. 끝난 게 아니라 저만큼 올라간 거죠? 이만큼 올라가 있는 거죠. 예. 올라가 있는데 대공황 이후 최악이다. 문우신 장관은 재무장관은 실제 실업률이 한 20%도 넘어가지 않겠는가 앞으로 이런 얘기고 그래서 결국 도저히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경제 활동 재개하자 이런 상황이죠. 예. 그냥 어느 기사에서 요 사진이 요즘 이 세 분의 심적 상황이나 어떤 처해 있는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진 같아요. 예. 좀 세 분, 윌버로스 상무장관까지, 문우신, 트럼프 대통령까지 조금 약간 뭐랄까요? 약간 좀 벙쪘다 할까? 자, 거기다가 이런 것도 나오죠. 지역 연방은행에서 예. GDP 나오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표들 추이하고 예. 주가지수 이런 걸 금리 이런 걸 넣어가면서 GDP 성장률을 예측합니다. 이게 지금 5월 7일만 하더라도 국내 보도에서 애틀랜타 연방은행에서 2분기 마이너스 17.6% 깜짝 놀랐는데 예. 지난주 주말에 뉴욕 연방은행에서는 마이너스 31.2까지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좀 놀라운 지표들이죠. 예. 예. 그럼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입니다. 굉장히 안 좋아요, 사실. 관세청에서 왜 열흘 간격으로 잘라서 수출 지표 나오잖아요. 네. 5월 10일까지 수출이 전년 대비 46.3% 줄었다. 그리고 반도체 뭐 승용차는 80%나 이 선박 줄었네요. 빼고 다 이럴 거예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연휴가 많았잖아. 예. 뭐 작년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작년도 마찬가지다. 상당히 지표는 참 놀랍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또한 현재 진행형이죠. 코로나19. 예. 자, 이건 지금 블룸버그입니다. 블룸버그 여기는 우한 같아요. 우한인 것 같은데 지금 우한에서 첫 새로운 그 확진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 락다운이 이제 봉쇄가 풀리고 나서. 예.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지금 사망자 수가 28만 6천 명에 육박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테르테 뭐 필리핀 대통령도 필리핀 일부 지역 여전히 봉쇄 뭐 그런 식입니다. 자,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지금 8만 명을 넘었었죠. 예. 사망자가. 요거는 어딜까요? 이태원입니다. CNN 기사에 나오는 이태원의 밤거리. 저렇게 하니까 굉장히 또 뭐 외국 같죠. 그러네요. 예. 여기는 가디언지에 나오는. 저기도 이태원이에요? 여기도 저 우리나라 버스가 있네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예. 우리나라 두 개인데 CNN, 가디언 할 것 없이 뭐 기사 뒤져다 보면 뭐 게이란 얘기도 나오고 사우스 코리아 뭐 게이 클럽 어쩌고 저쩌고 예. 막 나옵니다. 여기다 가디언지에는 이런 그래프도 있네요. 사우스 코리아의 코로나19 관련한 신규 확진자 수가 여기 보세요. 이제 두 자릿수가 또 나오잖아요. 예. 이제 그런 상황.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이 이렇게 강하잖아요. 안 밀려요. 이걸로 봐야죠. 어마어마하게 풀고 있습니다. 자, 지난 5월 7일 날 마켓워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준의 밸런스 시트,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사상 최고치인 6조 7,200억 달러에 도달했다 이 얘기예요. 예. 그거보다 훨씬 전에 4월 6일 날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에서 가져온 그 그림입니다. 이게 연준의 그거예요. 저 대차 대조표 늘어나는 모습이에요. 예. 이때 보세요. 금융위기 때. 1조 달러가 안 됐던 이것이 훅 올라가고 양적 완화하면서 이렇게 늘다가 예. 요때 조금 줄었죠. 요때가 이제 양적 긴축 어쩌고 하면서 돌릴 때였죠, 배를. 예. 예. 그래서 2018년 재작년 12월에 얼마나 아찔아찔했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 하다가 지금 여기서 수직 상승세가 보이더니 이 부분은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상에 나오는 이거는 프로젝티드 예상. 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기사가 나와요. 초당 1초당 연준은 지난 2주에 걸쳐서 1초당 100만 불 이상의 국채든 뭐든 막 샀단 말입니다. 100만 불. 그 영화 중에 600만 불에서 나가고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수치잖아요, 사실. 그래서 9조 달러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야. 뭐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조금 이제 그 당시 페이스였고 요즘은 이제 저 정도는 아니다. 저 정도는 아니죠. 예. 이른바 뭡니까 750억 달러씩 사기로 했던 게 지금 100억 달러 수준까지 또 내려왔으니까 예. 그런 식인데 여기다가 국내에 오니까 이거죠. 9조 3천억 넘었죠. B2 어젠가 해서 9조 3천억이 넘었는 것 같은데 예. 신용융자 빚내서 가는 거. 이거 보시죠. 짙은 색깔이 신용잔고, 약간 옅은 색깔이 코스피. 돈 실리니까 가는 거고 돈 좀 빠지면서 빠지는 거고 뭐. 아니면 빠지다 보니까 신용 털리든지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최근 들어 늘고 있죠. 예. 그래서 빚내서 들어오는 돈만 저 정도. 그러면은 조금 과하다. 펀더멘털에 비해서 실적에 비해서 너무 시장이 핫하다, 뜨겁다 싶으면은 또 일종의 자경단 비슷하게 시장 또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돌아주는 세력이 공매도인데 여기는 꽉 막혔습니다. 공매도 주면 안 되죠. 이러면 게임 끝났죠. 뭐. 예. 9월까지는 뭐 도저히 이걸 갖다가 갈봐줄 세력들이 없다. 뭐 이렇게 지금 시장 상황을 갖다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전에는 개인들이 자금을 투입을 해서 지수를 올리려고 주가를 올리려고 해도 공매도 세력에 막히거나 여러 가지 포지션상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공매도를 지금 막아버리니까 그냥 돈으로 끌고 가는 장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때 계속 이제 저항선이 1955 정도다. 그 정도로였죠. 60에서 어마어마하게 막혀요, 진짜. 어제 살짝 머리를 한번 댔었죠. 됐는데 1960에 살짝 탁 맞고 내려오더라고요. 바로 밀려오죠.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 글로벌 증시가 S&P 500도 나스닥은 지금 뚫렸거든요. 네네. S&P 500도 마찬가지로 그럼 계속 맞아요. 머리 밀고 있거든요. 나스닥은 200일선도 올라서고 네, 다 뚫었어요. 작년 말보다도 올라갔죠. 네. 지난 주말 기준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지 싶은데 어쨌거나 금년 들어서 플러스를 낸 지수가 한 4개 됩니다. 예. 나스닥, 코스닥, 심천. 이 아들이 기술주죠. 그렇죠. 유럽 쪽에 보니까 덴마크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는 워낙에 마이너스 금리 실제로 하는 데고.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그래요. 지금 이제 정덕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거 지난주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이 차트 못 보여드렸을 뿐 예. 방송 때마다 보여드렸었죠. 그렇죠. 자 이렇게 밀렸다 돌았다 돌았으면 일단 피보나치부터 끄어보는 것이고 예. 이건 저만 끊는 게 아니고 모두가 끊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모두가 알고리즘에 또 저렇게 저 레벨을 갖다가 또 입력을 해놔요. 예. 입력을 해둔다는 얘기는 이쯤 왔을 때 여기까지는 기술적 반등 차원에서 얼마든지 올 수는 있다라고 봐서 2950, 2960 근처에 오면은 그동안 벌었던 거 털자라는 주문도 많을 것이고 예. 이쯤 오고 나면 지금 펀더멘털 봐서는 이건 다시 하락이야라고 생각해서 신규 매도가 들어오든지 간에 기다리고 있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건 죄송합니다. 이거 S&P부터 지금 S&P 500이죠. 예, 미국이요. S&P 500은 지금 61.8% 같은 원리예요. 2930 근처에서. 근데 이걸 갖다가 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월가에서 주시하는 200일선이 딱 3천에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얘들은 보니까 23일부터 해서 장이 돌았으니 피보나치 타임존도 한번 펼쳐봤더니 자 지금부터 해서 6월 초까지 요 구간 예. 요 구간은 약간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지 오늘부터 궁금합니다. 사실 진짜 여기를 열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1, 2, 3, 뭐 이게 3이었고 지금 5파가 진행 중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열리는 거죠. 차원에서의 변곡. 아니면 여기서 어둥버둥거리면서 기간 조정? 아니면 이만큼으로 A, B, C로 끝나고 다시 하락?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감안해 줘야 되고 예. 나스닥은 전혀 다른 그림이죠. 우리 코스피도 똑같습니다. 예. 작년 말보다 올라와 있는 상황. 우리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한 말씀이었고 코스피 여기서 1955에 오니까 S&P 걸리잖아요. 지금 벌써 딱 두 번째, 세 번째. 예. 우리는 3월 19일 날 저점 찍고 이날부터 타임존 펼쳐봤어요. 예. 아이고 그랬기는 오늘부터 약간 이제 지금부터 6월 초까지가 한 6월 1일, 2일까지가 요 구간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제로엣지 기사에 글에 이렇게 됐다 했죠. 지표나 기업 실적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시간 낭비다 했는데 예. 다행스럽게도 차트 들여다보는 것도 무의미하다라고는 그 친구는 안 그러더라고요. 뭐 그 친구가 차티스트가 아니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 그 기사가 저한테는 꽤나 위로가 되는 것이 만약에 정책으로 돈으로 해서 이제 지표도 안 통해 실적도 따질 것도 없어 거기다가 차트까지도 지난 수백 년 동안 맞아왔던 이 차트라는 것마저도 이제 안 통하는 기존의 교과서에서 말하는 기술적 분석처럼 안 움직이는 장이 온다면은 예. 우리처럼 메이저들이 만들어가는 장을 갖다 쫓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마이너들 입장에서는 예.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기관들도 제가 봐서는 국제금융시장 관점에서는 마이너입니다. 도저히 뭘 방법이 없어요. 차트도 안 맞는다면.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아직까지 차트는 그나마 연준하고 맞짱을 뜨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여기서 시사점 이렇게 보시죠. 아직까지 그렇게 시장이 과매수 국면은 아니야. 이런 기술적 지표들. 예.
근데 거래량은 조금 빠져.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 여기가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얼핏 봐서 A, B, C라고 보면 예. A, B, C라고 본다면은 이게 밀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게 아니고 여기서 짧은 숨 고르기에 끝나고 1, 2, 3, 4, 5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올라간다는 얘기. 이게 진짜 바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로 갈 것 같으면은 이걸 1955, 60 갖다가 조만간에 확실하게 열어줘야 되는 거고. 예. 만약 이게 좀 조정을 받더라도 조금 얼추 받다가 가도 말은 되는데 만약에 이게 1757로 나오네요. 오케이. 러플리 1755나 이 정도를 갖다가 물고 내려갈 정도면은 이거는 1, 2, 3, 4, 5가 아니에요. 그거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아직도 차트가 말을 할 수 있는 장이라면은 이런 식의 1, 2, 3, 4라고 해서 1파보다도 더 내려오는 파동은 없습니다. 그거는 파동 이론에 있어서의 골든 룰이에요. 그럼 파동을 잘못 세고 있는 겁니다. 즉 적어도 1760 내지 55 2레벨을 갖다가 깨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는데 예. 만약 2레벨도 물고 내려간다면은 그때는 쌍바닥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참 보면서도 신기한 장이 지금 평생 가서 한번 볼까 말까 하는 장이라면서요, 이런 장이. 그래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시죠. 예, 예. 이게 말이죠. 작년에 작년 가을에 한참 어디 세미나 다니면서 보여드렸던 그리고 방송에서 서울경제에서도 이 그림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흰색 선 아시잖아요. 저기 뭡니까? 2년물에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에서 2년물 국채 죄송합니다. 2년물 국채 수익률에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뺀 거. 예. 예. 그겁니다. 예. 맞나요? 제 전문 분야가 아니. 자자자자. 이게 장단기 금리라면 이게 이 스프레드 자체가 금리가 역전이 된다는 얘기는 그렇죠. 장기 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예. 장기 금리가 낮으니까 그 상황. 그렇죠. 그 2년물 수익률에서 10년물 수익률을 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10년물에서 2년물을 빼는 거. 10년에서 2년을. 제가 지금 말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 맞죠. 10년물에서 2년 뺀 걸로. 예. 그러면 10년물 수익률이 당연히 높아야 되니까 10년물 금리가 2년물보다 높아야 되니까 이 위에서 놀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이 제로를 하회하는 이게 장단기 금리 역전 아니에요. 그렇죠. 장단기 금리 역전이 오고 나서는 경기 침체가 온다 해서 우리가 많이 걱정을 했잖아요. 예. 2년 전에 그랬죠. 그랬죠. 18년도에. 18년도. 예. 자, 그렇게 샀다가 2019년 3월 달에 본격화돼요, 이때. 이때는 이제 올까봐 걱정했고, 2018년 이 무렵에는 이 상황이 올까봐 걱정을 했던 거고, 예. 2019년 3월에 진짜 본격화됐단 말이에요. 된 거죠. 예. 근데 그때 이런 계산법 한번 말씀드렸죠.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나서 경기 침체가 오기 전까지 또 이렇게 확 이 스프레드가 또 급격하게 정상화되는데 치고 올라가는데 이 와중에 즉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하는 와중에도 주식은 오른다. 오른다. 금리 역전되고 나서도 증시 추가 상승하는 게 평균 14개월 반은 갔다. 1년 2달 반 정도는 갔다. 예. 자, 그렇다면 대충 지금 긴장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공식이 맞아든다면 이번에도 예외가 없다면은 이 얘기한 게 2019년 3월에 본격화됐다면은 1년 2개월 저 때부터 1년 2개월 같으면 지금 딱 지금이네요. 예. 그리고 6월 초 뭐 이쯤. 그러니 이번에 이 상황, 이 차트까지 이 그림까지 보면서 이 차트를 다시 온다면은 다시 S&P 500으로 온다면은 이 구간에서 밀리느냐 위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어쨌거나 저걸 갖다가 안 밀리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 연준은 통화정책이라는 명문하에 22도 어디도 한국은행까지 돈을 엄청 풀어내는 각 거죠. 정부들은
재정 정책이라고 해서 재정 확대라고 해서 우리는 한국판 뉴딜까지 예. 뭐 다 이루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과거에는 그렇지만 this time is different. 이번은 달러를 갖다가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정책으로. 예. 사람의 힘으로 한번 막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사람이면 사람하고 사람하고의 사이 같으면은 좀 봐주라. 우리 성의를 봐서라도. 예. 그럴까? 내고라는 게 있죠. 이놈의 바이러스란 놈이 좀 내고가 통할란지. 그런 측면에서 지금 5월부터 여기저기 이제 일부분 또는 제한적 이제 봉쇄 해제로 들어가서 이 이후 추이가 그되는 겁니다. 우리만 하더라도 딱 연휴 지나자마자 이태원에서 터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 이 부분 아직까지도 코로나 장세입니다.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2차 감염 우려가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V자 반등은 좀 미국 쪽도 어렵다. 트럼프 인사들이 지금 주장을 하던 게 그거였는데, 근데 나이키형이라고 하죠. 이제 커브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예. 그건 가능하지 않나라고 하는데. 아직 그 대비 그래도 좀 완만하게나마 오르지 않겠느냐.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I자형은 피한 거 같고 뚝 떨어지는 거죠. 그거는 뚝 이제. 떨어지는 예. 거야. I자형은 피한 거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정도 나왔으니까 나이키를 갖다 얘기해보면 V자 하다가 이제 V자까지를 얘기하기에는 너무 막 펀더멘털이 안 좋아 보이니까 예. V를 갖다가 약간 이렇게 오른쪽을 갖다가 약간 뭉툭하게 하면 나이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악은 뭐예요? 르카프죠. L자형. L자형. 르카프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이키 좋아할 만합니다. 그러니까요. 올라가긴 하네요. 예. 그런 상황인데 그래요. 그거는 다 현재로서는 하나의 희망이고 예상이고 그런 상황이죠. 예. 이러다 또 이제 꺾이면 W자 뭐 이런 소리 나오는 거죠. 더블dim 얘기 나오고. W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차라리 깔끔하게 W가 나오면은 그때는 진짜 다 싫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W가 조금 오른쪽이 약간 짝꿍댕이 이것도 괜찮고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인데 예. 그래요.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시장이 다들 약간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그 고비에 와 있는 겁니다. 들어가자고 하니 한 달 반 정도만 사이에 30% 먹었으니까 많이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예. 지표도 좀 안 좋고 당장 5, 6월에 확 좋아질지도 긴가민가하고 예.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국내만 하더라도 공매도 세력들이 이렇게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다면은 이 지수에 대해서 한번 또 공략이 들어올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조금 밀릴 때마다 우리 개인들이 조금만 힘을 내면은 지수가 그냥 플러스 반전까지 노릴 정도의 시원하게 올라가죠. 이런 식의 의외로 생각보다 강하다 하는 이런 장이 되는 거죠. 예. 네. 근데 이게 가장 큰 지금 시장의 화두는 이거 빚내는 거잖아요, 각국이. 네, 네.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예. 근데 지금 미국이 아무리 기축통화국이고 패권 국가고 주연 국가여도 이렇게까지 돈 찍어내면은 이거 버티냐, 재정 여력이 괜찮냐, 건전성 괜찮냐 이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는 뭐 미국이니까 괜찮을까요?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이거는. 그것과 관련해서 예. 한번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예.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존 커널리 해가지고 한번 아니면은 달러는 우리 돈이지만 문제는 너희 문제다 하는 거. 달러 is our currency, but it's your problem.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예. 그때도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돈을 그렇게 펑펑 찍어내갖고 인플레가 나오든지 하면 어떡하냐? 그거? 그래, 달러는 우리 돈 맞는데 뭐 인플레 걱정되냐? 그것도 너희들이다. 예. 인플레가 와도 우리는 제일 나중이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이놈의 달러 세상이라는 거. 그래서 미국은 저래도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저렇게 풀어제끼는데도 불구하고 달러는 약세로 안 가잖아요. 미국만 푸는 게 아니고 딴 데도 워낙 풀어제끼니까 같이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 상황에서 모두가 지금 뭐죠? 아쉬운 거는 현찰이고 아쉬운 건 현찰이라고 했을 때 그때 즉 돈은 뭐 이 돈 저 돈 많다지만 아직은 달러기 때문에 잘 안 밀리는 겁니다. 달러에 대한 선호 현상이 뭐 예, 여전히 그런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달러하고 유가를 좀 봐야 되잖아요, 저희가. 네. 유가랑 좀 환율을 여쭤볼 건데
유가는 지금 감산을 한다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네.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락다운 풀고 있는데도 지금 예. 빠지거든요. 2거래일, 3거래일 연속 빠지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반등 좀 예. 강하게 나오고요.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유가는? 앞부분에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예. 이렇게 보시죠. WTI 보시죠. 선물 가격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뭐 40이라고 찍힌 이거는 WTI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브렌트유나 두바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아니고 13불 뭐 내지는 20불 근처예요. 예. 이게 현물 인수도라고 하는 선물 거래 메커니즘 때문에. 자, 그러고 나서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거래 많이 WTI 선물 계약 한 5개만 갖고 계신 분들 요즘 아참 이거 마진콜이 아니고 캐시콜에만 시달릴 거예요. 예. 방향 한 번만 잘못 잡으면. 그러나 한눈에 대충 24불, 25불 근처에서 좀 뭔가 안정돼가는 느낌입니다. 우선 이것도 이 그림도 한번 보시죠. 예. 글로벌 모니터에서 가져온 그래프인데요. 매주 발표하죠. 원유 시추 공수. 이게 지난 8일로 끝나는 주간에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예. 뚝 떨어졌네요. 그렇죠. 그 와중에 사우디 추가 감산하겠다고. 그랬더만 쿠웨이트나 아랍에미레이트도 우리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공급은 분명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그 탱크탑 우려가 아직 남아있죠. 저장할 때가 재고 소진까지가 좀 시간이 걸리고 사용량이 자꾸 이렇게 없으니까. 차간다는 거하고 예. 문제는 수요 회복입니다. 네. 정덕현 그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마음 놓고 비행기 이른바 항공 그 승무원들 말 오늘 로딩 풀이야 하는 말 좌석 하나도 안 비고 꽉 이렇게 앉아가지고 거기서 밥도 먹고 뭐 얘기도 하고 예. 기침도 하고 재채기도 하면서 세계 각지를 다닐 수 있는 날이 언제 가능할까요? 당장은 좀 만만치 않아 보이죠? 만만치 않은 부분이 네, 분명히 있는 것 그런 같아요. 상황이다 보니까 예. 뭐 팍팍 오르기는 힘들지만 예. 더 밀리지 않는 정도만 하더라도 시장에 큰 부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환율을 여쭤봐야 되는데 시간이 진짜 너무 없어가지고. 환율 잘 안 빠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선수셔가지고 알아들으셔요.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종목 이야기 이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 상승 전환에 코스닥은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피도 약보합까지 지금 올라왔는데 시장이 생각보다 강하네요. 예,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하도록 하죠. 네, 오늘도 세 종목 말씀드릴 네.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대형주 중에서 은행주인 신한지주입니다. 일단 은행주는 제가 이제 장기적으로 보수적으로 봤는데 최근에서는 시각을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보실 수 있을 만한 위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은행주의 그동안 가장 큰 악재라고 본다면 당장의 저금리보다 이제 추가적으로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라는 이 불확실성 이게 가장 큰 악재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리를 이제 인하하게 될 경우 뭐 예대 마진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서 은행주에는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됐었죠. 그래서 미국과 그 한국에서 추가 금리 인하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추가적으로 금리를 계속해서 내릴 것이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그 순이자 마진, NIM 감소 우려감 이게 이제 은행주의 가장 큰 악재였는데 더 이상 금리를 크게 내리기는 어려워졌죠. 내릴 만큼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 만큼 은행주의 불확실성이 점진적으로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렸을 때 그 효과에 대한 의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은행주의 하방 경직성을 강화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 내에서도 이제 신한지주인 이유는 실적입니다. 1분기 순이익이 9,300억, 컨센서스를 8% 정도 상회했습니다. 금리 인하로 인한 예대 마진 악화에도 불구하고요. 대출 성장과 비용 절감 등으로 양호한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최근 카드 연체율과 중소기업 연체율이 다소 증가하긴 했지만 그 신한지주를 포함한 은행주들은 이전 대비 충당금을 더 많이 적립하면서 그 부실 위험에 상당히 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업 자체의 펀더멘탈은 더 단단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작년에 생명보험사인 오렌지라이프를 자회사로 편입을 했습니다. 1분기에는 보장성 보험 그리고 저축성 보험이 모두 부진했지만 손해율은 70%대에서
안정적인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보험과 금융 부분의 시너지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분기, 3분기 실적 개선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PBR이 이제 0.35배 수준, 굉장히 저평가 구간까지 진입했죠. 그리고 지금 시장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낙폭과대 대형주는 일단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은행주 역시도 저가 매수가 충분히 유입될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 외국인은 지금 신한지주에 대한 순매도지만 기관이 최근 들어서 저가 매수에 나서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만간 바닥을 잡고 돌려 세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까 조정시마다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는 이제 금일 종가 부근에서 보겠고요. 목표가는 34,000원, 손절가는 26,000원 구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한샘입니다. 오늘 한샘이 5%대 강세 보이면서 전고점 돌파했는데 기술적으로도 매수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오늘 보시면 가구 관련된 종목군들이 실적이 잘 나오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샘은 이제 사무용 가구보다는 이제 가정용 가구에 특화가 좀 돼 있는 업체인데요. 국내 인구 감소 그리고 부동산 규제 정책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지만 최근에는 리모델링 사업 부분에서 재미를 좀 보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솔루션, 리하우스 매출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 리하우스는 그 인테리어 자재를 패키지로 묶어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샘의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최근에 이사 빈도가 줄었지만 주택을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면서 한샘의 주요 사업 모델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리모델링 사업은 주택 규제와 연관성도 적기 때문에 앞으로도 견조한 매출이 기대가 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영향은 2분기에 다소 반영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2월 온라인 가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8% 급증하면서 온라인 가구 시장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출은 코로나 때문에 부진했지만 온라인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온라인 가구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습, 그러면서 오프라인의 부진을 온라인이 충분히 메꿔주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단순 투자 목적의 부동산 같은 경우 가구나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가 많지는 않아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지속되면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이 됐죠. 그래서 실수요자는 그 질 높은 삶을 위해서라도 집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패키지 매출 증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앞으로 아파트 거래에 대한 회복이 일정 부분 동반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 성장폭은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한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기관 외국인 수급 유입되고 있고요. 금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목표가는 85,000원, 손절가는 73,000원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공정사용 장비 그리고 반도체 전공정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국내에서는 주요 고객사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를 두고 있고요. 주고객사가 올해는 아마 투자를 조금 감소시키는 그런 모습이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돼요. 하지만 중국 업체들의 디스플레이 투자가 재개되기 때문에 장비 부분의 수준은 문제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조업 복귀율이 90% 넘었죠. 정부 차원의 IT 투자도 적극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부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주성 엔지니어링의 그 중국 업체랑 공급 계약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태양전지 제조 장비와 OLED 장비 등으로 인해서 그 사업 영역을 좀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죠. 동사의 공정은 그 OLED 패널에 대한 산소 침입을 막기 위한 공정이 많은데, 이게 이제 OLED 패널의 단점을 보완하는 핵심 공정으로서 앞으로 OLED 패널 도입이 증가하면서 같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R&D에도 적극적입니다. 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20%, 반도체 장비 업체의 평균 투자 비율이 2%밖에 안 되는데 R&D에 엄청난 비용을 쏟아붓고 있죠. 이게 이제 당장의 실적에는 도움이 안 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이제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긍정적인 이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다양한 지식재산권도 출원을 해놨고요. 국내 특허도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반도체 장비 업체 내에서도 조금 선별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권 탈피를 이제 시도하고 있습니다. 20일 이평선 부근에서 오늘 지지가 나온 것으로 봤을 때
5,000원대의 지지는 상당히 강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금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6,500원, 순저가는 5,100원 정도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진 BNG 단기 접근해봤는데 궁금하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도 접근하면 좋을지 같이 들어볼까요? 네, 우진 BNG가 이제 말씀드린 이후에 시세가 한두 번 정도 나오기는 했었는데 이제 급등 이후에 윗꼬리가 달리면서 다시 좀 조정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견조하게 이제 21 이평선을 지지하고 있다가 오늘 이제 시장이 밀릴 때 약간 밀려서 21 이평선에 걸쳐져 있는데요. 충분히 지금 보유하셔도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규 진입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21 이평선 안착이 중요한데 오늘 이제 완전히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걸려있는 모습이 될 것 같고 최근에 우진 BNG의 그 동물 의약품 수출 가시화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유효합니다. 목표가는 2,700원, 손절가 2,050원. 이전에 말씀드렸던 전략인데 그대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단기 종목은 마지막에 언급드렸던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IT 장비주의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좀 약하다 보니까 IT 장비주가 전체적으로 약해요. 근데 삼성전자가 충분히 좀 많이 빠져서 여기서 이제 더 크게 급락하기보다는 조만간 바닥을 잡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섹터가 IT 섹터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장비주들이 이제 막 바닥을 탈피하고 올라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 수급의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IT 장비주로 수급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표가 6,500원 이 정도까지 놓이시면 충분히 중기적으로라도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현진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